저희는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빅웨이브입니다. 학내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여성주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학내 축제 부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성명문 작성이나 학내 여성 혐오 사건에 대한 총장 질의서 발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외에서는 다른 여성주의 동아리 및 지역 내 여성주의 활동 단체들과 연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올해 활동 주제인 미디어와 여성에 맞게 여성 스트리머 그리고 여성 콘텐츠 제작자 잡밥TV의 잡밥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치국 그리고 마리씨, 구강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했으니까 잡밥님 소개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각종 게임 스트리밍, 대회를 꾸준히 진행 중이시고요. 2020년 초반에 우정리 노트를 시작으로 빰라임씬 1, 2, 여걸세븐, 토깽변, 자매꽃이 피었습니다 등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방송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인터뷰를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를 4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잡밥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진심으로 잡밥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 Yes or no? 예스. Yes? 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이름 자체가 뭐 그냥 어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뭔가 바꾸고 잘 된 것 같아서 잘 되면 상관없거든요. 저는 이름을 지을 때 네. 어디에 검색해서 나오는 이름을 절대 짓지 않아요. 하긴 잡밥이라는 이름은 어디 검색해도 정말 나오지 않죠. 우정리 노트는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Yes or no? 또 No?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첫 작품이라서 아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만든 부분도 있는데 우정리가 끝나고 작품을 많이 진행해서 스태프님들 실력도 그렇고 저도 뭐 짜고 이러는 실력도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소재로 다시 하면 건축 같은 부분이나 모드 만드는 부분이나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들 보면은 다시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첫 작품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거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첫 작품이어서 약간 같이 성장해 가는 느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스트리머를 할 것이다. Yes or no? 저는 예스인데 네. 가족을 시키고 싶진 않아요. 오래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힘들어서 오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지 않은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예인 스트리머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기가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가족은 시키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요. 악플이나 여러 가지 소문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아마 또 할 거고 지금도 계속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른 작품도 내고 있는데 제가 만족하는 거랑 남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익숙해졌고 재밌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냥 이만큼 재밌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잡밥 컴퍼니를 차릴 의향이 있다. Yes or no? 컴퍼니는 아닌데 네. 회사가 있긴 있거든요. 일단 예스라고 따지면 예스인데 회사가 있기보다는 사업자를 등록한 게 있거든요. 편집자님들은 그 사업자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고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미 반 정도 예스인 MCN처럼 뭐 그렇게 하거나 뭐 차리고 그럴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유튜브에서의 성공, 주어진 자리에서의 성공이 가장 저에게 시급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잡밥 파트를 맡은 김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콘텐츠 자매꽃이 피었습니다. 첫 방송을 진행해 주셨잖아요. 잡밥님이 느끼기에 반응이 어땠나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서 조회수나 다른 SNS 반응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3회차까지 마무리하고 4회차, 5회차 남았거든요.
회차가 짧다 보니까 우정리 중후반 그런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좀 없어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엔딩까지 나와야지 콘텐츠가 어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팀분들의 직접 등장하시는 첫 번째 콘텐츠였는데 되게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작자로서 잘하는 거랑 출연자로서 잘하는 거는 완전 별개의 일이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갈수록 연기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님 마이크가 뭐 안 좋고 그러면은 발성부터 이런 상황이었으면 과하게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주고받아요. 피드백을 사실 주고받는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거랑 실행하는 건 별개거든요. 같은 말 여러 번 하지 않게 잘하세요. 2월 달부터도 이제 계속 대규모 컨텐츠를 진행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송이 수명이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전에도 마크 컨텐츠를 바니시티라고 기획을 하긴 했었거든요. 기대에 비해서는 이 성과가 좀 미치지 못했고 사실 우정리처럼 이제 외부 인원들을 좀 모아올 수 있는 컨텐츠가 됐어야 되는데 내부 수요를 충족하는 정도에 그쳐서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 스태프님들을 그대로 데리고 컨텐츠를 진행을 한 게 우정리거든요. 대부분 이제 같이 하던 분들. 사실 다음 컨텐츠들은 우정리 노트가 잘 되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거였고 스태프 팀도 지금은 2팀이지만 우정리 노트 할 때 한 팀이었잖아요. 아마 그 한 팀조차도 좀 해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정리 아니었으면은 다음 컨텐츠들은 만나볼 수가 없는 컨텐츠였고 우정리 끝나고 나서 회의할 때 진짜 이런 것도 재밌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사극도 재밌겠다 했던 게 깽전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예능식으로도 재밌겠다 했던 게 여걸세븐으로 들어간 거고 더 지니어스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구현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크라임씬을 구현을 했는데 그때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재밌겠다고 했던 작품들을 우정리 끝나고 많이 구현을 하고 있어요. 예능을 하나 더 재해석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우정리 할 때부터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하고 있고 사실 거창하거나 뭐 대단한 생각은 없고 진짜 그냥 하는 거여가지고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등등 뭐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그냥 하는 거여가지고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딱 대안이나 뭐 확신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이제 먹여 살린 식구들이 좀 많잖아요. 편집자님들도 있고 우리 스태프님들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진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나 대규모 콘텐츠. 왜냐면 유튜브 시장에서 제 콘텐츠 자체에 경쟁력이 없다고 느꼈고 뭔가 다른 걸 만들어보고 싶었고 마크라는 게임을 작년에 지인 스트리머분의 추천으로 하게 되고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진짜 마크에 대해서 투자였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득이 된 것 같은 기분?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폼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지 않아서 더 백지인 상태여가지고 한국 기존 드라마나 예능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를 몰랐던 분들까지 좀 보시기 더 쉽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장벽이 좀 있는 게임이라서. 스태프님들은 뭐 되게 오래 마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기획에는 중점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그런 방향성은 많이 잡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많이 몰랐던 게 좀 신의 한 수가 됐을 수도 있는 제가 중심이 돼서 제가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이게 스토리를 모른다는 게 사실 더 화제가 됐었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정리로 따지면은 숨겨진 유산을 찾아라 이건 솔직히 모르고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짜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뭐 누가 가져갔는지, 왜 가져갔는지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어디서 따왔는지 아시나요 혹시? 응답하라에서 따온 거거든요. 응답하라가 남편 잡기잖아요. 대진의 집이 응답하라 덕선이네 집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넣고 싶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티브가 그게 됐다고까지 말을 못하는데 참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을. 남편 잡기 같은 경우에는 뻔한 게 없잖아요. 이제 우정리보다 선택지가 좁긴 하지만 뭐 누구누구가 남편일지 이런 걸 시청자가 계속 고민하면 찾게 되잖아요. 그게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랬어요.
부정리가 진짜 잘 됐잖아요. 부정리가 잘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사극이나 예능이나 추리극 이런 거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런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 찾아본 적이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아이디어는 짜고 찾아본다고 해도 나오지가 않고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스푼을 만들려고 하면은 스푼 씨앗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마인크래프트로 아예 다른 거를 창작하는 거였고 기존에 있던 작품들이랑 비슷비슷하게 해서 팔고 이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게 애매한 게 뭐 스푼에 대한 레퍼런스 이런 거는 뭐 어디든지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진짜 직감적으로 피는 대로 회의를 좀 많이 하고요. 이게 회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게 몇 시간 동안 계속 던지고 하는 거 중에서 스토리상으로도 알맞고 문맥이 알맞고 하는 거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 남들은 어떻게 뭐 이야기를 전개하고 이러는지에 대한 기존 미디어의 도움은 받는데 여기에서 뭐 아이디어를 따오자 이러면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의 영상이 3, 40분으로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편집본들이. 예전에 방송에서 생방을 할 때 구도와 연출을 신경 쓴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점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했다고 보시나요? 구도랑 연출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순전히 편집자님이나 스태프님들의 역량이지 제 역량은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있는 거를 조금 더 무섭게 보이거나 그런 수준이라서 편집자님이 거의 풀 편집 수준으로 영상을 뽑아내시고 스태프님들이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스토리에서 매료되고 그런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잡밥의 대규모 컨텐츠 세계관을 이루는 말인 잡밥 유니버스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소일까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지만 대관공, 정비원, 사또, 이방인 등 기존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역할이라서 되게 신선했어요. 등장인물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조정리할 땐 아예 고려를 안 했고요. 인기를 얻은 것도 저희는 좀 방황했던 게 그냥 진짜 한 거예요. 진짜 별 생각 없이 이 직업은 여자가 못하니까 이걸 하면 네가 인기가 있을 거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음 회차부터는 좀 더 참고한 그런 건 있죠. 진짜 우정리에선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어요. 이 직업을 하면 여자가 많이 안 해서 인기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페미코인이라 그러죠. 너무 막 의식해가지고 뭐돈 벌려고 한다고 페미코인이라는데 뭐 페미코인이 뭐 어때요? 근데 하지만 진짜 노린 적은 없어요. 저는. 땀라임씬 원 할 때 첫 작품이었거든요. 이 팀 분들은 직업을 고를 때 그 정해놓은 원칙 같은 게 있었대요. 이왕이면은 여자가 많이 안 하는 직업, 못한다고 들었던 직업을 좀 소개하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장인물도 여자밖에 없잖아요. 역할을 정하다 보면 어쩌다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쩌다가 진짜 들어간 거고 대신 여자가 이거 해도 돼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해요. 회의할 때. 근데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셀케라든가 날조 연상도 없는 기존의 덕질 조직과 다른 모습이 신기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정말 새롭게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 같은 거를 정리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도 되게 많아요. 뭐 약간 엮고 싶은데 저 약간 그런 쪽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좀 엮어먹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뭐 저나 스태프님들이 받는 상처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어차피 이게 단기성 작품이라고 그냥 작품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 이런 걸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소수고 대부분 정말 조심을 해주시거든요. 출연진들을 도구로 보거나 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진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배우나 작품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보고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사실 현실에선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현실에서 범죄는 많이 일어나지만 서로에게 욕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게 인터넷 문화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희를 진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저도 저지만 스태프님들이 그렇게 소모되는 게 좀 싫어서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물건이나
기계 이런 게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상처가 안 받고 서로 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날조 연상이 이제 사실 좀 말을 좋게 말씀해 주신 거지,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많은지 성적으로 엮어먹다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알잖아요. 거기 작품에 표현이 되지 않아도 2차, 3차 창작으로 엮어먹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작품이나 그런 걸 내면은 굳이 그런 걸 성적으로 여성을 소개해야 되나 대한 회의감이 좀 있는 사람이고, 사랑 이야기가 없어도 잘 되는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고, 인터넷만 봐도 뭐 유튜브만 봐도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우정리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장난으로 시장 갈래 뭐 이런 건 있어도 사실 그게 주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놀리고 그런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걸 안 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고, 저랑 스태프님들이랑 참 말이 잘 맞는 게, 이런 걸로 노려가지고 남들한테 좀 어필하자 이런 게 아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워낙 제 방송을 오래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기를 얻자고 우정리 같은 콘텐츠에서 커플이 넣으면 당연히 인기가 더 올라갔겠지만, 인기 얻고 그러자고 스태프님들을 소모시키거나 억지로 그런 걸 넣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애 관계가 나오면 또 과몰입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진짜 잘 팔리려고 하면은 7명이서 그냥 연애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스토리 짜기가 더 어려운 거고, 엮어먹게 하고 그러면 더 잘 팔리죠 당연히.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데 거기에 손을 얹고 싶지도 않고. 근데 확실히 시청자분들도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 진짜. 네, 스태프인 거니까. 썸님의 콘텐츠를 통해서 팬분들이 외형이나 성격으로 캐릭터를 착즙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의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서사에 집중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서사랑 스토리는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사 이런 거에 집중하는 콘텐츠는 장기 콘텐츠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장기 콘텐츠가 아니면 내용이 풀릴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차를 좀 줄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토리에 집중하는 콘텐츠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스태프님들이 저나 서로 힘들어요. 러닝타임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정리보다는 깽견이나 자매꽃이나 둘 다 조금 짧은 콘텐츠잖아요. 우정리 끝나고 2개를 연달아서 배치를 한 거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긴 있고요. 나중에는 뭐 서사적으로 조금 스토리 빌딩을 많이 한 콘텐츠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굳이 뭐 저희 콘텐츠로 착즙하신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스태프님들도 그렇고 서로 약간 리프레싱하는, 쉬는 시간이 필요했고, 우정리 때 아무래도 첫 콘텐츠인데 저희 예상치 못하게 잘 돼서 저희의 진행력이나 뭐 그런 걸 좀 다듬어야 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톡갱전은 짧게 진행한 것도 맞긴 맞아요. 우정리랑 비슷한 서사나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 게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다양한 것들을 더 만들 계획도 있으신 거군요. 네.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 생각이고, 10월 31일 날 할로윈 컨텐츠 단기성, 하루성으로도 할 거고요. 이제 무한상사를 좀 재해석해서 나오는 것도 이제 11월쯤에 나올 거예요. 다양한 장르를 넣고자 하는 게 장르에 따라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최대한 많은 시청자분들을 유입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사처럼 좀 운영을 하고 싶은 게, 드라마도 나와야 되고 추리극도 나와야 되고 예능도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방송사라는 게 어떤 시청자가 어떤 입맛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한 여러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좀 동분서주를 하는 중이에요. 드라마 형식인 우정리, 프리극인 빰라임씬, 예능 형식인 여벌세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진짜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TV에서는 뭐 사투리 대회나 똥손 대회, 대바대 대회, 비트박스 대회, 허벌템 대회 등등 정말 많은 대회를 시도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빠TV라는 채널의 영상에서 주는 재미의 범위가 게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아빠TV라는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건지 혹시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었고요. 아무 의미 없이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정리 끝나고 원래 채널명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TV를 없애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시청자층이 게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여러 가지 담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포괄하시는 썸님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스트리머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로서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파트를 부강님이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